안녕하세요. 3.1회계법인에서 탄소국경세를 담당하고 있는 텍스 부문 소주연 파트너입니다. EU에서 지난 10월 처음 도입되었던 탄소국경세가 미국에서는 지난 12월 6일 청정경제법, 줄여서 CCA로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름의 법안으로 재발의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2027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미국식 탄소국경세인 CCA에 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22년 6월 최초 법안 발의 당시 모습이고, 발췌되어 있는 글은 23년 12월 재발의 당시 상원의원이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하여 발표한 글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미국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미국의 탄소국경세 관련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이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CCA는 민주당에서 발의되긴 했으나 EU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탄소 중립이라는 범세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관세 10%를 주장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보복관세라는 형식으로 대응했던 트럼프 후보자의 성향을 볼 때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CCA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영상을 준비하였으며, 대신 핵심 내용 위주로 짤막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2년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CCA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으로 미국의 제조업의 탄소 집약도는 탄소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전 세계 평균 50% 미만 수준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거의 4배의 높은 탄소 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공정 경쟁이 어려워 해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CCA를 통해 얻어지는 재정 수입의 75%는 미국의 탄소 절감을 위한 신규 기술 투자의 투입, 25%는 개발도상국의 탈탄소를 지원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목적을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탄소국경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보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세금처럼 구성을 해본 표입니다. 먼저 세금은 세금을 낼 대상, 가격, 낼 사람, 세율 등이 있어야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정해지면 신고 및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죠. 보시는 표는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먼저 과세 대상은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해당하는 12개 품목군입니다. 품목으로만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HIS 코드라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점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이 완제품에도 부과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약 24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 10%를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24만 톤 곱하기 55달러 곱하기 현재 환율 약 1,300원 정도로 가정하면 약 172억 원의 효과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품 단위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데, 특이한 점은 원산지 국가의 배출 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의 차이를 고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하진 않았으나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해당 국가에는 일부 페널티 형식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툴 형식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가 되고 EU와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제품 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수출자의 정보 제공 범위 및 내용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율은 첫해 $55이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 인상률이 5%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5에 물가 인상률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실질적으로 5% 정도가 다시 상승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일부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거의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캘린더 이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9월 30일에 납부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EU 탄소국경세와 비교를 해본 표입니다. 먼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도 점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긴 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완제품까지 적용을 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원산지국의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고 EU에서 적용 중인 무상 할당 비율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가격이 $55로 책정되어 있어서 유럽보다는 비용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작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시기는 25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올해가 24년인 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IRA, 전략물자 등과 함께 여러 통상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함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산지국별 집약도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 여러 국가에서 생산지를 운영하는 경우 미국향 수출품에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물류비, 공급망, 탄소국경세 등을 검토하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면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가 25년부터 시행되고 톤당 55불이 부과되며 점차 완제품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방향인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 같으니 한국 기업에겐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에 관하여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 저마다 각자의 방법과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탄소국경세까지 고려해야 하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꾀스럽게 대응한다면 분명 기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